그날 밤 트럭 안엔 불빛 하나 없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오래된 기억을 깨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아직 남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4년 전 과로로 떠난 그 사람의 온기였다. 그 뒤로 정희는 도로 위에서만 숨을 쉬었다. 새벽길, 텅 빈 고속도로. 그녀의 세상엔 오직 바람과 엔진 소리뿐이었다. 그날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이름은 김현태. 단정한 셔츠, 젖은 이마, 그리고 낯선 미소. 그의 눈빛 속에서 오래 닫아두었던 불씨가 깨어났다. 사람은 누구나 빈자리를 안고 산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길 위에 사랑 밤길을 달리는 여자의 멈출 수 없는 불씨.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이정희는 핸들을 잡을 때마다 남편의 손을 떠올렸다. 굵고 단단하던 손. 도로 위에서 수십 년을 살아낸 손. 그 손이 마지막에는 병원 침대 위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과로였다. 장거리 운전과 짐 싣기의 반복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정희는 눈물이 말라버린 여자였다. 울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익숙해졌고 기쁨 없이도 하루는 흘러갔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으며 이젠 전화로 형식적인 안부만 오가는 상황이다. 그녀의 집에는 침묵이, 그녀의 차에는 엔진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트럭은 여전히 남편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시트에는 그의 땀이, 핸들에는 그의 체온이 스며 있었던 듯했다. 정희는 도로 위를 달리며 늘 과거와 동행했다. 새벽 2시 고속도로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그녀의 트럭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길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 길이 그녀의 지난 세월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강함이란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 붙는 이름일 뿐이었다. 정희는 살아남아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으며 자식들을 키워내야 했다. 남편의 빈자리는 감히 메울 수도 없었고 메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달렸고 달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서 짐을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다. 거래처에서 출발한 지 1시간쯤 되어 휴대폰이 울렸다. 몇 개의 박스가 빠졌다는 연락이었다. 되돌아가기엔 거리가 애매했다. 발길을 돌리자니 화물차 시간표가 엉클어지고 그냥 가자니 거래처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정희는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그때 어둠을 뚫고 달려온 작은 화물차 한 대가 휴게소 주차장에 멈췄다. 내린 이는 김현태 부장이었다. 그는 늘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직접 운전에 빠진 물건을 싣고 온 것이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불빛에 반짝였다. 이 기사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 큽니다. 그는 허리를 깊게 굽혔다. 정희는 의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짧게 대꾸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짧은 말 끝에 묘한 울림이 섞였다. 정희는 그를 위해 달려온 현태에게 식사 제안을 했다. 어차피 지금 먹지 못하면 편의점에서 대충 때워야 하니까. 그날 두 사람은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눴다. 도로의 사정, 장거리 운전의 고단함 등 뜻밖의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다. 정희는 자신이 모처럼 웃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알아차렸다. 그 후로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거래처에 가는 발걸음을 기다렸다. 김현태의 차분한 얼굴을 떠올렸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곳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불씨는 생각보다 빨리 번졌다. 현태는 자상했고 무심한 듯 다정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짐을 나르기도 했고 정희가 차를 세워두면 커피를 사와 건네기도 했다.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서로의 사정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정희는 남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병원에서 차가운 시신을 맞이했던 순간, 그리고 혼자 남겨진 뒤의 적막. 현태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연민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웠다.
어느 날 현태가 정희에게 정희 씨, 사람은 누구나 빈자리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희는 오래 묻어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밤마다 트럭 운전석에 앉아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함께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현태는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 정희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차 대신 버스를 타고 내려온 그는 월요일 아침 회사로 보내야 할 화물이 마침 근처에 있어 그날 밤 정의 동네에 머무는 것이 편리했다. 핑계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희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삶은 달걀과 김치, 작은 접시에 담긴 두부김치가 안주로 올려져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은 벌써 절반쯤 비워졌고 유리잔 속으로 전등 불빛이 가늘게 흘러들며 잔을 투명하게 반짝였다. 이상하지요?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앉아 술을 다 마시고 있네요. 현태가 잔을 들며 쓸쓸한 듯 웃었다.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희의 대답은 짧았으나 그 속엔 오래 눌러온 허무와 체념이 비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에 울릴 만큼 고요했다. 창밖에선 가을바람이 전선줄을 스치며 낮게 우는 소리를 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두 사람의 웃음도 잦아들고 대신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정희는 문득 잔을 들어 올리려다 손끝이 미끄러졌다. 유리잔이 덜컥 테이블에 부딪히며 투명한 울림을 냈다. 놀란 듯한 눈길이 마주쳤고 그 순간 현태의 손이 조심스레 정희의 손등 위에 얹혔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손길만큼은 오래 머물렀다. 정희의 심장은 불현듯 요동쳤다. 그 온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세월의 외로움 속에서 오래 잊고 지낸 체온이었다. 숨결이 가까워지자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문득 벽을 허물 듯 밀려왔다. 현태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20살 시절로 되돌아간 듯 격렬히 뛰었다. 손끝이 스치자 옷자락 너머로 불씨가 번지듯 열기가 퍼져나갔다. 숨소리조차 들킬까 조심스럽게 고르려 했으나 이미 호흡은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좁은 방, 희미한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몸을 감싸 안았다. 옷자락이 흩어지고 맨살이 드러나자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 숨막히도록 달아올랐다. 정희는 오랜 세월 닫아두었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현태는 두 손으로 그녀의 떨림을 고스란히 감싸 안았다. 그의 몸이 거칠게 파고드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감아올리며 온몸으로 받아냈다. 땀으로 흥건히 젖은 피부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 같은 열이 번졌고 신음은 차츰 울음 같은 떨림으로 변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 서로의 삶을 삼켜버릴 듯한 깊은 결합 속으로 빠져들었다. 창문 밖 어둠은 깊어갔지만 방 안은 오래 눌러온 세월이 불꽃처럼 터져나오며 밝게 타올랐다. 그렇게 몇 번의 뜨거운 밤들을 보냈고 그런 소나기 같은 날들이 몇 번 지나갔다. 짧고 거칠게 스쳐갔다가도 잔향처럼 오래 남는 기억들이었다. 트럭 안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마지막 밤을 정희는 끝내 잊을 수 없었다. 그때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손끝에 남은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차창에 부딪히던 빗소리, 좁은 공간을 메우던 뜨거운 숨결, 그리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남아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는 알았다. 그 불꽃은 오래 탈 수 없는 것이었음을. 눈부셨지만 동시에 너무 짧고 너무 뜨거워 금세제로 변해버릴 운명이었다. 그날 잠시 화장실로 간 현태의 휴대폰이 무심히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정희는 의도치 않게 화면을 보게 되었다. 내일은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짧고도 절디절문 문장이었다. 정희의 눈동자가 굳어졌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혼자 사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말 속에는 자신만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여러 여자를 만나는 은폐된 진실이 숨어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현태는 정희의 표정을 보자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본 것을 단번에 알았다. 정희 씨, 그건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는 변명 같았다. 눈빛은 흔들렸고 말끝은 스스로도 믿지 못한 채 가라앉았다. 정희는 침묵했다. 침묵이 더 무서운 답이라는 것을 현태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태를 받아들였다. 불안과 배신감이 얽혀 있었지만 동시에 오래도록 붙잡아 두었던 감정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서로의 몸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끝을 알면서도 불을 태우는 가장 쓰라린 사랑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현태는 몇 번의 전화를 걸어왔다. 때로는 다급하게, 때로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정희 씨, 오해하지 말아요. 난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거예요. 당신이랑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정희는 차갑게, 단호하게 거절했다. 수화기 위로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공허했다. 트럭은 다시 길 위를 달렸다. 정희의 두 손은 여느 때처럼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사랑은 분명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상처로만 남지 않았다. 그 고통 속에서 정희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았다. 아직도 여자로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그 길 위에는 수많은 바람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길이 멀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한 번 붙은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어둠이 덮쳐와도 불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타올랐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불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을 비추는 불, 스스로의 길을 밝혀주는 불이었다. 트럭 앞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아득히 번져왔다. 정희는 그 불빛을 향해 묵묵히 달려갔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더는 누구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고 자기만의 빛으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